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강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은 그 손가락에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때문에 한방 치료를 받게 되고 한방 치료 후에 실제로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손가락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이제 미니 강의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 미니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때 처음에 손가락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초기 증상이 손가락 관절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손가락 증상은 손가락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빨갛게 붓거나 손가락 마디가 아침에 뻣뻣하게 조조강직이 나타나는 경우, 아침 기상 후에 몇 시간 동안 뻣뻣하다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낫는 임상적 관해 완치 상태로 갈 때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도 손가락 관절인 경우가 많다. 네.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 시작 증상이 손가락이었고 다 나을 때도 가장 마지막에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는 게 손가락 관절의 류마티스 증상이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낫기 직전에는 처음 왔던 증상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양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손가락이 변형되고 틀어지고 변형이 나타나신 분들은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것이 아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양약으로 억제되다가 그 양약의 내성과 양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절에 염증이 올라오면서 관절이 변형되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근본적으로 염증을 없애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 치료, 원인을 제거하는 근원적인 치료라는 것은 한약이건 양약이건 아니면 그 어떤 치료건 간에 그 약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없는 상태로 네. 6개월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되고 변형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유지가 6개월 이상은 되어야지 완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난번 강의를 해주실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저는 기억에 남고 예. 시작도 그리고 끝도 역시 손가락에서 시작하고 마지막도 손가락에서 마무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어떤 분은 뭐 모든 손가락이 거의 다 류마티스로 부어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실 텐데, 보고 네. 듣고 하실 텐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손가락이 있을 때 한 손가락만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손가락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전체적인 증상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염증 자체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 각각의 관절과 뼈의 상태에 따라서, 그 척추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경추 상태에 따라서 손가락 관절의 상태가 결정돼요. 목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목뼈가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손가락에 관절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뼈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자목이거나 역커브목, 거북목 형태인 분들은 목과 어깨가 안 좋아서 손가락으로 내려오는 신경들이 다 압박되고 혈류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목뼈가 안 좋은 분일수록 손가락의 류마티스 관절염 개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목뼈가 좋은 분들일수록 좀 적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되는 손가락 개수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증상과 각각의 몸 상태에 따라서 류마티스가 발생한 손가락 관절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 류마티스가 발생한 손가락의 개수가 더 많은 분이 혹시 손가락 한 마디에만 류마티스 증상이 생긴 분보다 증상이 그렇다면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 한 마디에만 나타나신 분과 네. 10마디에 모두 나타나신 분의 이제 그 정도를 비교해 보자는 이제 말씀인데,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개 손가락에 다 나타났을 때 1개 손가락에 나타난 상황보다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죠. 일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예. 임상적으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류마티스가 만약 10손가락에 다 생겼다. 그것은 류마티스가 손가락 한 마디에 생긴 분보다는 좀 더 심할 것이다. 아마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손가락 10개에 나타났으니까 네. 한 개의 손가락 나타난 분보다 심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관절에 침범된 개수가 많을수록 류마티스 증상이 심한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 관절 한 마디에만 류마티스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손가락 한 마디에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집중 공격해서 한 부위에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그런 사례인데, 오히려 10손가락으로 분산돼서 염증이 퍼져 있는 거랑 10개 중에 한 손가락에만 그 염증이 모조리 몰려가지고 마치 사거리에 교통정체가 일어난 것처럼 적체가 된 것처럼 한 손가락에 집중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 통증과 붓기도 훨씬 더 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가락 개수에 따라서 그 심각의 정도를 가늠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가 더 심하게 좀 붓고 증상이 더 치료를 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손가락 말고 또 다른 관절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손가락이 아프신 분이 치료가 더 오래 걸리게 되면요, 한 개 손가락만 아프신 분은 10개 손가락 아프신 분보다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나는 한 군데가 아프군데, 저 옆에 있는 분은 10군데가 아픈데, 내가 왜 더 오래 걸릴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건데,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한 군데의 관절에 집중돼서 나타나면은 10군데의 손가락에 나타나도 한 군데에 나타나는 분이 더 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관절에도 말씀드리면은 전신의 모든 관절에서도 이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손목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 사례 말씀드린 분, 그분도 손목 한 군데만 나타난 분이었고, 그 다음에 무릎 한 군데만 또 류마티스 증상이 몰아서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네. 손가락, 손목 다 좀 심하지 않은데 무릎만 심하게 붓고 구부러지고 무릎에 부종, 염증, 통증, 열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들, 그러면서 허벅지 살까지 빠진 분들인데 이렇게 무릎에만 또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전신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확산해서 모든 관절 부위에 다 나타나는 분들이 더 증상이 심할 것으로 무조건 생각이 쉽지만은 이렇게 무릎 한 곳이나 또는 팔꿈치 한 곳만 나타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만 나타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증상이 더 심하고 오래 걸린 경우가 종종 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경우에 따라서 좀 판단은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전신으로 심하게 류마티스가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한 부위로만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한 군데로 나타난 분들, 정말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네,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는 게 결론이에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예. 관절염 부위가 적어도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고 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는 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교가 상당히 힘들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르다, 상황이.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는 분보다 무릎이나 팔꿈치, 손목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분이 더 오래 걸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각각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온몸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 관절 심하게 나타난 분들보다 또 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한 군데에 아무리 심하게 나타나도 그분보다 오래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전신의 모든 관절에
관절 염증이 전부 다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관절 부위로 염증이 침범하면서도 그 관절의 강도, 염증 강도가 모두 세다. 제일 나쁜 경우인데,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분들,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전신의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침범해서, 그리고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고, 그리고 모든 관절 부위가 변형이 나타나 있거나 강직이 나타난 분들, 이게 전신으로 류마티스 염증이 심하게 나타난 분들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본인의 치료 기간, 그리고 다른 분들의 치료 기간을 좀 아무래도 비교해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상황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증상과 치료 기간이 모두 다르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또 상당히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 각각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데, 이제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손목 관절 류마티스 이제 완치되신 여성분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 40대 여성분이었고, 손목에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신 분이었고, 9개월 동안 이제 한방 치료해서 염증 수치 다 정상되고, 검사상으로 모두 정상 범위 되면서 손목 관절 류마티스 증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목 관절 한 군데에만 침범이 됐고, 가벼운 경우였어요. 따지면은. 네. 한 군데 관절에 가볍게 나타나신 경우였기 때문에, 치료가 그래도 9개월 만에 된 것이라 볼 수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만약에 오늘 소개해드린 분처럼 한 군데 관절이 심하게 손목에 나타났더라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제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부위 관절에 가볍게 나타났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한방 치료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치료하게 되면은요, 보통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보통은 한방으로 류마티스 치료하시러 오는 시점이요, 이제 양방으로 하다가 안 될 때 이제 오시게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양약을 복용하다 잘 안 듣거나 양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이제 심한 분들, 그러니까 양방에서 치료가 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염증이 심해지고 관절의 변형이 나타나신 분들, 이런 시점에서 오시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하시게 되는 분들 대부분 1년 이상은 치료가 걸린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뭐 양약을 10년 이상 먹고 나서도 이제 낫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염증 수치랑 관절 잘 유지되다가 네. 10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어느 순간부터 약이 안 들으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개월 만에 손목 류마티스가 나온 40대 여성분의 경우는 비교적 발병 초기에, 왜냐면 양약 부작용이 너무 일찍 나와서 사실은 저를 일찍 찾아오신 경우였고, 양약을 그래서 오래 드신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손목 관절에 변형이 나타난 상태도 아니었죠.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9개월 만에 1년도 안 된 시점에 혈액 검사상, 모든 검사상 정상 나오고 완치 상태, 임상적 관리 상태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똑같이 나도 손목 한 군데만 아픈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증상과 상황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위만으로 치료 기간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 평가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도 역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과 비교를 분명히 하시게 될 거거든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 또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치료가 좀 잘 됐는지, 얼마만큼의 기간에 나았는지, 또 나았으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그 40대 여성분의 9개월 만에 손목 관절 류마티스 나은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더니, 네.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 분들이 다 이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제 환자분들은. 물론 이제 지금 라디오, TV를 보시는 저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지만은 제 환자분들이 제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꼭 봐요. 이 방송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미니 강의 이런 거 아주 그냥 수십 번씩 듣는 분도 있거든요. 다시 듣기로 인터넷 이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이 분들은 이제 이 사례를 2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떤 분은 정말 류마티스가 이렇게 나을 수가 있구나. 아, 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네. 아, 혈액 검사상으로 이렇게 류마티스 염증 수치가 정말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혈액 검사가 깨끗할 수도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은 9개월 만에 나았는데, 왜 나는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됐는데 왜 안 나을까?
원장님 저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막 생겨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지쳐요, 원장님.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저는 더 지쳐요. 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은 분들의 사례를 보고 네. 각각 주시는 반응들이 상당히 좀 다른 각양각색의 네네.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분명히 각각의 이제 증상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치료 기간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평가를 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 한편으로는 좀 희망을 갖고 나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좀 마음가짐을 분명히 갖게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9개월 만에 나은 분 사례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그 또 전전 방송에서는 4년 동안 치료한 분도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에서는요, 또 얼마 전에 7년 만에 저랑 치료를 마치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7년 동안 저랑 하루도 빼지 않고, 한약도 7년 동안 365일 곱하기 7이에요. 정말 그 수천일 동안 한약을 하루도 빼지 않고 드신 분인데, 치료도 하고, 이 7년 만에 류마티스 나은 분 사례도 이제 제가 개인 블로그에서는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단하십니다. 7년 동안에. 예. 그런데 다들, 지난주에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9개월 만에 나으신 분의, 사례하고만 비교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아주 4년 또는 7년 이렇게 오랜 기간 치료하셔서 졸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더 힘들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오늘 처음에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각각의 개인 상황과 몸 상태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내 몸을 비교하기보다는요, 내 몸에 그냥 더 집중하고, 내 몸을 더 사랑해주고, 식이요법 내가 하는 거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좋고, 나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9개월이든 3년이든 7년이든 나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낫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떤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목표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네. 목표가 이 지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완치를 임상적 관해 상태까지 시키는 류마티스 관절 환자는 실제로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치료가 끝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 병이 안 낫는 병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유발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원장님, 그 작년 12월에 발표해 주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그 치료 사례, 이 사례를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2007년도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네. 이제 치료를 양방에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30대 초반 여성분이고요. 처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고,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항암제를 반드시 복용해야만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 부신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양방 치료를 쭉 받으시다가, 이분이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양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둘째 손가락, 중지의 관절 붓기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나타나니까 이제 한방 치료를 시도하기로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대로 지속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 나오고 양약의 부작용이 나오고 관절의 붓기가 빠지지 않으니까 2013년 10월 달에 저에게 처음 오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네네. 손가락만. 예, 화면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분의 손가락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손가락을 이제 5개를 놔두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인데, 보면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의 둘째 마디가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정상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마치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뭔가 맞은 것처럼 네네. 마치 이게 가운데 풍선을 불어넣은 것처럼 빵빵한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 표현하신 게 참 좋은 표현이신데요. 네. 그 정확하게 묘사인데 관절에 풍선을 대고 부른 것처럼 공기가 주입된 것처럼 빵빵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관절이 꺾인 상태로 굳어요. 아, 그러면은 소위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반적인 그 검색했을 때 나온 사진들 있죠. 손가락이 꺾인 사진의 그 손가락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직은 관절 자체가 완전히 변형된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많이 심하게 부어 있어요. 네네. 이분이 그 공무원이셨어요, 직업이. 네. 근데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심하게 부어 있고 그래서 휴직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고요. 그 정도 손 네. 상태이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손을 어디다 이렇게 밖에도 내놓거나 뭔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엔 상당히 꺼리시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만날 때도 손을 좀 이렇게 가리게 되고요. 네네. 일할 때 상당히 아프죠. 왜냐면 가운데 손가락만 어떻게 빼고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람 그렇죠. 손가락이라는 것은. 10손가락 중에 진짜, 이게 소중하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이렇게 한 군데 손가락만 아파도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손가락 관절 한 군데에만 심하게 류마티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10군데 손가락에 다 나타나면요, 지금 이 가운데 손가락의 모양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가 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한 군데만 이렇게 돼 있는 분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눈으로 보면은요, 10군데가 이렇게 다 부어 있으면 한 군데 보이는 분보다 빨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서 네네. 제가 오늘 각각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했던 것이고요. 예. 이 상태를요, 여기 손가락에다가 요렇게 이제 초음파 이제 스캐너를 대봅니다. 초음파라는 것은 부은 손가락에 이제 그렇죠. 스캐너를 댄다는 예, 말씀이시죠? 부은 손가락에 예. 스캐너를 대보면요, 관절의 염증 상태가 실시간으로 초음파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네.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붉은 점들이 보이시죠? 네네, 지금 여기 이렇게. 붉은 점들. 예, 지금 그 스캐너를 댄 부분에 이제 그 부어오른 손가락에 마치 그 빨간 점을 막 찍어 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나타난 그것이 염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도플러 초음파인데요. 네. 도플러 초음파를 스캐너를 염증 있는 손가락에 대면은 관절에 염증이 심할수록 이렇게 붉은 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산불이 난 것 같아요. 네. 산에 산불이 났으면 멀리서 봤을 때 붉은 화염들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관절 속에도 염증이 있다는 것은 불이 난 거거든요. 관절 안에. 염증이라는 것은 염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2개가 이렇게 한자로 써지죠. 불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은 불이 너무 센 거예요. 관절 속에 염증이라는 것은 관절 속에 어떻게 보면 한자로 얘기하면은 불이 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은요, 붉은 점들이 염증이 심할수록 이렇게 산발적으로 넓게 산포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붉은색 지점들은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의 신생으로 인해서 혈류 신호들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2개월간 저와 한방 치료하고 매일매일 식이요법한 결과는 네. 보이지가 않죠. 예, 그 전에 불꽃처럼 막 튀었던 이런 지금 그 빨간 점들이 지금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보면 거의 지금 뭐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예. 괜찮을 정도로 나았네요. 그래서 지금 붉은 점들이 한 3군데 정도는 점으로 좀 보이긴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염증이 2개월 동안 한의학 치료 후에 이렇게 호전이 된 것을 관절 속 염증을 그대로 관찰하는 파워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서 전후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초음파로 비교를 해보면요, 한의학 치료 후에 실제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영상화해서 객관화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죠. 네. 이만큼 한의학 치료가 이제 뛰어나다는 건데, 조금 학술적인 예를 드리자면은 붉은 점들이 이제 70%에서 80% 정도 이제 줄어든 거고, 영상 등급을 이제 따진 기준이 있거든요. 3등급에서 2등급에서 1등급 정도까지도 호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약을 복용해도 손가락 관절에 류마티스 증상이 소실되지 않던 분이 한의학 치료 후에
손가락 관절 염증이 70에서 80% 이상 감소하고 네. 파워드 플로 초음파상으로도 실제로 관절 속의 염증 상태가 붉은 점들이 대폭 감소해서 3등급에서 2등급 상태까지 좋아지는 한방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영상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12월 한방 초음파 장부 형상학회 논문집에 구체적인 치료 과정과 이 초음파 사진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한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전된 실제 치료 사례와 또 치료 전후의 관절 초음파 비교 영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